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2025년 1월 1일 첫날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한 8개월 만에 방송을 하고, 새해고 하니까, 잠깐 또 방송을 켰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 열었다가, 어, 뭐, 휴일이기도 하고 해서 뭐 더 그렇겠습니다만,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또 아까 누가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노트북 뭐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어쨌든 뭐 보니까 연결은 잘 돼요. 뭐 자기 폰하고도 그 뭡니까 저 핫스팟 테더링 연결하는 것도 잘 되고, 그 자기는 뭐 3일 동안 저기 뭐야 그 연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왔다고. 그래 이제 뭐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저 점검비 줘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 버럭 화를 내요. 아니 뭐 이거 봐줬는데 그 무슨 점검비를 받냐고.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 노트북을 내가 판매한 거면 뭐 이런 정도는 그냥 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판매한 노트북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좀 말이 오다 가다 어쨌든 뭐 이제 저는 처음에 10,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5,000원만 하라고 막 하길래, 그래 그냥 막 그냥 첫날이고 또 뭐 더 이상 연락가 될 게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단 5,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못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혹시 그 이재명이 지지하는 거 아니냐고. 왜냐면 그 이재명이나 이거 저기 빨갱이 새끼들이 그 공짜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러면은 저기 처음부터 뭐 점검비를 받는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그런 걸 꼭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장소, 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물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인 가게에 가가지고 좀 봐달라고 했으면, 그게 뭐 봐주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 아니면 뭐 봤더니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기본, 그런 상식이고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각이 아주 약해요. 결국에는 그게 미개하다는 얘기죠. 그 무한공항 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난 거는 비통하고 저기 하는데, 그 유족도 보세요. 뭐 제주항공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하고. 그게 왜 국토부하고 제주항공의 문제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폭발만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인명 피해가, 제가 장담하는데 동체 착륙을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벽만 없었으면 죽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모든 언론도 지금, 언론이 아니죠. 그냥 매체적 기관지죠, 기관지.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한국 지부. 이 새끼들이 죄다 제주항공 참사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제주항공 참사죠? 아니 동체 착륙하는 사례들은 뭐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게 뭐 걔들이 말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든 뭐든 간에 갑자기 뭐 랜딩 기어가 뭐 펼쳐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의 사고는
가끔씩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뭐 인천공항이나 뭐 이런 대형 국제공항 같으면은 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동네 조그마한 그 공항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그 서울에서 그 저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서울에서 출장을 여수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탔어요. 그냥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가 진짜 작아. 제 기억에 그때 그 비행기에 뭐 한 5, 6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였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00명까지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그마한 비행기였어요. 그래 여수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는 처음에 보고 그 어디 저 뭡니까 저기 시골에 어차피 여수도 시골이니까 시골에 그 약간 좀 뭡니까 그 좀 넓은 그 저 뭐라고 하죠 그 버스 터미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공항인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어떤 뭐 비행기가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동체 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부딪혀서 폭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말씀드렸듯이 그 콘크리트 구조물 세우는 그 바깥쪽으로는 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민가가 있다든지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세워놨다면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 그리고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1km나 조금 더 가면 바로 바다고. 그럼 그 상황이면 바보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 없애고 그냥 뻥 뚫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무항공항을 관리하는 만든 놈들이 문제죠. 사고 원인은 그거예요. 그거 제주항공 기체 결함의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폭발만 안 일어나지 않았으면 죽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그 잼버리 사태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떨어진 광주 외곽에 그 광주 공항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잼버리 사태 때 뭐였습니까? 분산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그 새만금에다가 또 공항 짓는다고 또 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은 민도가 쓰레기가 맞다니까. 지금도 제가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KTX 역사. 우리나라의 KTX 역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KTX 역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만약에 부산하고 광주를 연결하는 거를 만든다면은 중간에 진주 그리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걸 만든다면은 춘천, 강릉 그리고 강릉에서 부산까지 만든다면은 대구 그 위에 중간에 하나쯤 어디쯤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 3척이나 그리고 강릉 아니면 바로 대구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딱 그 역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여기 몇 개입니까? 그런 그 정치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새끼들이 자기 지역에 잘 보이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쓰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공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공항을 갖다가 수천억을 들여가 만들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제주항공 잘못이래. 제주항공 잘못. 예를 들어서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에 폭발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제주항공의 잘못이라고 100% 제주항공의 잘못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착륙하기 전에 폭발했으면. 근데 다들 보셨잖아요. 아니잖아. 콘크리트 벽하고 부딪혀서 폭발해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가 지금 책임을 덮어 씌우고 있어요, 지금. 이 쓰레 같은 새끼들. 아무튼, 아씨, 또 괜히 일 받네. 윤통 지지율이 지금 요 반국가 세력, 빨갱이 새끼들의 그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기각해야 된다. 뭐 이거 자체가 윤통 지지율이죠. 3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전에 17%였죠. 17%였다가 지금 배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배 이상. 이게 지금 갈수록 오를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윤통은 12월 3일 날 계엄 보고문 낭독하고 사흘 후에 그 모든 이 책임을 당에 이제 맡기겠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12월 12일 날 좀 길게 대국민 담화 발표한 거 딱 그 세 번 카메라 앞에 쓴 게 다예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윤통은 아무런 뭐 말과 행동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수록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기관지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죠. 그리고 천지일보에서 조사한 거는 36%.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국익에 도움 안 된다가 45% 정도 나오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 이것도 이제 35%, 5.4%. 근데 이게 국힘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치는 지금 윤통을 지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저도 좀 생각해보면 복귀가 언제쯤 될까? 뭐 어제 그래 최상목이가 아니 그 권한도 없는 놈이 덜컥 헌법재판관 둘이를 임명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뭐, 어차피, 뭐,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지금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역풍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빨갱이들 새끼들에 대한 역풍은 지금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상목도 이제 그 권한 남용이죠. 아니,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아니,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도 분명히 자기가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여야 합의가 먼저다. 여야 합의를 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최상목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 권한 대행도 여야 합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나도 그 이상은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하고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임명을 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윤통 복귀하면 이 새끼도 깜빵 가야죠. 직권남용. 이 새끼도 깜빵 갈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트럼프 취임이 딱 이제 20일 남았지 않습니까? 헌재도 만약에 나중에 다 뒤지고 싶지 않으면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어차피 뭡니까 탄핵 자체가 절차를 어기기 때문에 뭐 심리할 필요도 없는 거다. 각하라고 합니까 그걸?
각하를 때리면 헌재는 아마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뭐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트럼프 취임하고 미국에서 어떤 분명히 취임하고 나면 분명히 강력하게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막 다 조질 거라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면 더 이제 그 심하게 빨갱이 새끼들한테 역풍이 불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까지 만약에 방치를 해두고 그냥 미적미적거리면 윤통 복귀하고 헌재도 날아갈 거예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윤통 스타일상 가만 안 놔두지. 권한도 없는 새끼가 권한을 행사했고, 이 절차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시켰는데, 아니, 그 새끼들을 가만 놔둬요? 그리고 헌재라는 새끼들, 헌재 재판관이라는 새끼들이 헌법을 위반한, 절차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뭐 심리를 하겠다고 덤비? 이 새끼들 뒤집으려고 진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도 공정분해 되지 않으려면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그냥 각하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웃기는 게, 그러니까 최상목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가리가 나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자기도 어쨌든 윤통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들었으면 씨발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이씨, 윤통이 돌아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일단 어차피 건 안 바뀌고 뭐 그냥 좀 발 빼고 막 뭉직거리고 있어야 되겠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안 드나? 한심한 새끼들. 그 제가 보기에 뭐 헌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갈수록 탄핵을 기각하라는 여론은 상승할 겁니다. 계속. 트럼프가 취임하고 부정선거를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중국하고 관련된 부정선거를 뭐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더 이제 윤통에 대한 어떤 지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윤통이 그러면 진짜, 부정선거 진짜 있었나 보다. 진짜 부정선거를 한번 진짜 깨부수려고 진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그때 저번에 보니까 뭐, 원래 작년이죠. 이제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7월 달에 미국 트럼프 캠프에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의견을 구하고 막 했다더라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윤통이, 제가 장담하건데 윤통이 비상계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측하고 분명히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특히 중국에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코드가 일치하거든요. 트럼프하고 윤통이. 분명히 7월 달에도 트럼프 캠프에 참모들이 와가지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의견 교환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되고 통화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교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탄핵 심판 진행하지 말고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시킨다. 그렇게 안 할 건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심한 대가를 치러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트럼프 취임하고 하면 늦어도
뭐 벚꽃 필 때쯤 되면은 이런저런 상황에 밀려가지고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어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과연 그럼 복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확신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날뛰라고 지금 판을 까놨거든요. 윤통이 비상계엄이라는. 그러니까 그 얼토당토않게 뭐 계엄 같지도 않은 이상한 계엄을 해가지고 더 날뛰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에 그 숨어 있는 나머지 한 마리의 빨갱이 새끼들 반국가 세력까지 다 이 탄핵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탄핵이 아니고 윤통이 비상계엄이라는 그 조치로 딱 깔아놓은 그 판에 다 올라오도록 선수로 올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판을 딱 깔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 이게 다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윤통이 깐 판에 올라와서 지금 칼춤 추고 있는 새끼들은 다 내란범이잖아요.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솔직히 재판이고 뭐 필요 없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재판이고 뭐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죠. 어차피 그래, 이거, 윤통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거에 척결하겠다. 일거에 척결한다는 건 한 방에 다 쓸어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복귀를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뭐, 따져가면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일거에 안 되잖아. 그럼 뭐, 방법이 뭘까? 그래, 이번에 진짜 2차 비상계엄이죠. 김종인 장관 복귀시키고, 김용인 장관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고,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거죠. 뭐 1차 때 마찬가지로 국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불편을 주지 않도록 뭐 생활에 지장이 안 가도록 한 상태에서 국회 보내가지고 내란범들 죄다 국회의원 죄다 체포하고 선관위 보내가지고 선관위 다 체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공수처 다 체포하고 언론사 투입시켜가지고 관련된 놈들 죄다 잡아오고.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된 지지율이 계속 오르면서 제가 보기에 한 50%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50% 정도까지는. 지금도 제가 확신을 가집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형상 아무리 윤통이 엄청나게 업적을 세우고 해도 55% 이상 나오기는 힘듭니다. 55% 이상은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50% 정도만 딱 정도까지 올라가면 윤통이 복귀하고 나온 이후에 윤통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왜냐면은 아니 만약에 윤통 지지율이 50%를 딱 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50%가 첫 번째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구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한 35% 정도는 어차피 윤통이 무슨 업적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 새끼들은 윤통 쪽에 표를 안 주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윤통 지지율 50%는 50%가 아니고 한 70% 정도 된다고 봐도 돼요. 어차피 좀비 새끼들은 다 빼고. 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했구나. 그게 쉽게 말해서 명분을 얻는 거 아닙니까? 윤통이 복귀를 하게 되면 1차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명분을 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국가 세력을 갖다가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비상계엄을 때리는 거. 당연히 정당성이 확보된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 투입시키고 선관위 투입시키고 법원 투입시키고 이번에 그 부역했던 새끼들 다 그 헌법재판관도 다 끌어내고 또 어디입니까? 방송사 또 어디 있어?
최상목이 같은 새끼도 당연히 체포해야지, 씨발놈다. 직권남용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마 사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면 또 더 이제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년이죠. 이제 2025년이니까 지금이. 딱 내년 봄 되면 윤통이 딱 4년 임기 딱 채우는 거잖아요. 그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헌하고 총선 치르면서 이제 윤통 연임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백지를 받아든 거니까 거기다가 제2의 금구 시스템을 이제 까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흔히 뭐 말하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뭐 걱정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왔던 사람은 윤통이에요. 윤통 본인이 이렇게 여기까지 몰고 왔어요. 당연히 이후로도 윤통의 그림대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딱 그 세 번의 담화문 발표로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윤통이 지금 쟤들은 지금 두려운 게 윤통이 선관위 틀고 막 뭐 하는 걸 보면서 어이 씨발 일거에 우리를 쓸어버릴 수 있는 배를 쥐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도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 배가 하나씩 까지면 까질수록 윤통 지지율은 수직 상승을 할 거예요. 아무튼 2025년 을사년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